안녕하세요. 신레고입니다. 2025년도 이제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26년도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5년도에 만들었던 레고 창작 영상 모음집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37개의 레고 부품만 가지고 레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서른일곱 개로 만든 레고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완성해주면 귀여운 미니 로봇 등장. 안녕하세요. 신레고입니다. 제가 오늘은 2025년도 처음 영상을 찍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좀 만든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리뷰해야겠다 하면서 리뷰는 정작 못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영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에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 기사 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생각보다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게 약간 기계적인 로봇의 형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만드는데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워낙 요새는 창작가분들이 잘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너무 대단한 작품들이 많지만 저도 한번 오랜만에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찾으면 아마 이쪽 상단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 작품하고 지금 보면은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옵티머스 프라임의 기본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거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뒤에는 길이를 먼저 빼주고, 네, 먼저 이런 식으로 생긴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네, 진해색으로 기계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었고, 그리고 포인트 같은 부분들은 갑옷 같은 갑주 같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얼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얼굴 부분은 좀 상당히 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보시면은 여기에 눈이 달려 있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기계적인 요소는 최대한 빼먹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모습이고요. 한번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깨 부분입니다. 아까 얼굴 설명했으니까 어깨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깨 부분하고 어깨 장갑 부분을 따로 분리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는 따로 이런 식으로 가동이 살짝 되는 반면에 어깨 장갑도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살짝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가동이 됩니다. 반대쪽 팔도 똑같은 모습이고요. 원래 팔이 조금 작았었는데 조금 팔이 예전에 처음 만든 버전이 팔 부분이 조금 몸통에 비해 비율이 안 맞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더 크고 멋지게 좀 더 크기를 키워서 이런 식으로 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관절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고요. 제일 중요한 몸통 부분인데요. 몸통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기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뭔가 울퉁불퉁하지만 뭔가 메카닉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가슴 장갑을 2개 달아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몸통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몸통은 굉장히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좀 후반에 만들긴 했는데 다리가 디테일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몸통보다는 상체보다는 좀 디테일이 떨어지긴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진해색 부품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소세지 부품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기사 버전에 있는 무슨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선 같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소세지 부품으로 이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파란색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었고요. 깔끔하게 최대한 다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규어, 제가 브리코리아 컨벤션에 전시했던 비교를 해보면 한 이 정도 크기입니다. 제 기본적인 메카닉 크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살짝 비율이 살짝 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검입니다. 이 기사 버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포즈를 제가 지금 취하고 싶은데 이게 하려면 이게 좀 잘 부서져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은 소드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포인트 부분과 검날, 칼날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터드가 달려있어서 이런 뒤에 장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레고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 기사 버전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이상 신레고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신레고입니다. 제가 오늘은 레고 오버워치 겐지라는 캐릭터를 한번 레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레고로 오버워치2 겐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레고 창작하면서 도저히 만들 게 없어서 예전에 많은 감명을 줬었던 오버워치를 레고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은 오버워치 캐릭터를 레고로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숏폼 영상으로 진행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들 건 겐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제일 못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먼저 머리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만들면 오버워치 겐지 머리 완성입니다. 조만간 몸통도 만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레고로 오버워치2 겐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만든 겐지의 목 부분을 추가한 뒤 잠시 치워둡니다. 이제 몸통을 만들 차례인데 먼저 뼈대를 잡고 블록을 쌓아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면 가슴 장갑도 추가해줍니다. 후드 부분이 만들기 어려웠지만 잘 표현된 것 같네요. 그리고 용검을 수납하는 검집 벨트도 최대한 재현했습니다. 레고로 오버워치2 겐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레고로 겐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몸통까지 만든 겐지를 가져와서 뒷모습을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 겐지 용검을 만들어 줍니다. 네, 죄송합니다. 칼날 부분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수납하는 검집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과 어깨 장갑을 만들어주고 팔 부분을 하나씩 결합해주면 겐지 상체 완성입니다. 레고인데 오버워치2 겐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레고 겐지를 완성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안돼서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레고 겐지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모습의 겐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완성된 모습의 겐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번 겐지는 예전에 만들었던 오버워치 1 때의 겐지와는 디자인이 좀 다른 겐지입니다. 왜냐면 오버워치 2의 겐지는 조금씩 디자인이 좀 달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 1과는 확연히 다른 디자인의 겐지이고요. 그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겐지의 얼굴과 그리고 몸통, 다리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다 쇼츠 영상으로 공유를 했었는데요.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쇼츠 탭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고 얼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날렵한 모습의 겐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색 슬로프 부품을 많이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날렵한 모습의 겐지의 얼굴 헤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은 연두색의 눈을 표현해 주었고요. 가동률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천 모습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만들기 힘들었다고 했었던 게 이런 식으로 후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후드를 벗어 놓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 부분을 표현한 게 제일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후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어서 조금씩, 그래도 머리 쪽이 이게 없었다면 좀 허전했을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줘가지고 기본 오버워치2 겐지와의 싱크로율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게 몸통인데요. 몸통 같은 경우는 연두색과 검은색 이런 식으로 검집을 수납하는 이 끈 같은 게 표현을 해주어서 최대한 디테일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간단하지만 약간 근육이 있는 겐지의 모습을 표현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가동이 되고요. 팔 부분도 이런 식으로, 팔꿈치도 이런 식으로, 손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먹 잘 쉴 수 있게끔 두꺼운 바이오니클, 그다음에 뒷부분을 보면은 뒷모습 같은 경우는 겐지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용검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집인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무기를 떼준 다음에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되거든요. 파츠만큼은. 이게 바로 빠지는 형태였으면 되게 제일 베스트였긴 하겠지만, 아쉽게도 이 크기에서는 그걸 구현하는 게 외국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검집을 탁 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용검을 딱 붙여주면 용검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면 돼요. 겐지의 모습이고요. 용검의 길이가 좀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짧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길면은 아무래도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거는 길이는 더 늘리면 되니까 나중에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최대한 타일 처리를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에는, 맨 아래 부분에는 연두색과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리고 또 이렇게 굽혀집니다. 발은 앞뒤로는 움직이진 않지만 양옆으로는 움직일 수 있어서 겐지를 세울 때, 균형을 맞출 때 좀 더 용이한 모습입니다. 발은 약간 좀 울퉁불퉁하지만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까요? 동전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100원 동전 기준 한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버워치2에 나오는 겐지를 레고로 한번 만들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 중인 시청자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신레고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강남의 呼吸一の型霹靂一閃 안녕하세요. 신레고입니다. 오늘은 앞서 보신 장면처럼 레고로 귀멸의 칼날 제니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니츠의 얼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인간형 레고 창작은 머리카락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 다음 몸통인데요. 몸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로 베이스를 잡아준 다음에 점차 보강해 줍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최근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개봉했었잖아요. 거기서 제니츠 활의 신 기술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만들려다가 솔직히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전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병력 일선부터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몸통을 완성해준 다음에 이제 팔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기본적인 뼈대 관절에다가 주황색으로 덮어줍니다. 반대쪽도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다리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기본 디스크 관절에다가
뼈대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고 천천히 검정색 브릭들을 붙여나갑니다. 검정색 슬로프와 타일 부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주황색 부품은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망토를 만들어 줄 건데요. 사실 제니치를 만들 때 본체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는데 망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작업해주고요. 이런 뾰족한 플레이트로 뾰족한 모습을 표현해 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들어줍니다. 이제 어깨 부분에 노란색 만들어주고요. 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부분을 하나하나씩 결합해주면 레고 귀멸의 칼날 제니츠 완성입니다. 사실 병력일섬을 재현하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라 병력일섬을 사용할 때 하는 포즈를 최대한 표현해봤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병력일섬을 사용할 때 얼굴 부분에 그림자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표현해줬습니다. 칼 부분도 깔끔하게 표현해줬고 포즈를 재현 가능하게 무릎 부분도 디스크 관절을 사용해서 제작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도 검은색과 노란색 계열을 사용해서 제니치의 느낌이 나게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귀멸의 칼날의 제니치를 레고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장작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신레고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신레고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늦었지만 레고 원피스 출시 기념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태양의 신 니카를 레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셨겠죠?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줬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니카의 모습이 하얀색 머리에 불규칙한 팬턴의 머리카락이라서 그냥 솔직히 막 붙였더니 초사이언 암튼 이렇게 점차 완성해 나갑니다. 사실 얼굴 부분은 이 정도 사이즈에 표정과 얼굴을 재현해내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완성해 주고요. 제일 중요한 몸통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 먼저 제가 해오던 방식인 뼈대를 제작해 줍니다. 뼈대는 보통 2곱하기8 플레이트와 2곱하기6 플레이트를 T자 모양으로 결합해 작업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좀 더 튼튼하게 뼈대를 강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꺽쇠브릭을 활용해서 옆부분에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줍니다. 뼈대를 조금 더 다듬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부품들을 붙여줍니다. 얼굴과 몸통을 연결해줄 목도 만들어줍니다. 뒷부분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원피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요. 전 개인적으로 정상결전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루피는 정상결전 에피소드 이후에 가슴 부분에 커다란 X 모양 흉터가 남았는데 그것도 표현해줍니다. 이제 복근 부분도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뾰족한 부품을 사용해서 복근을 표현해줍니다. 벨트도 가동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추가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점차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사실 레고로 니카를 만들게 된 이유가 원피스를 자주 보진 않는데 알고리즘에 떠서 니카를 알게 됐어요. 니카는 태양의 신이라고도 불리며 원피스 세계에선 전설 속 해방의 전사로 불립니다.
우승과 자유를 상징하며 억압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 이런 설정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라 뭔가 멋있고 대단해 보여서 레고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깨 장갑도 추가해주고요. 이제 다리와 팔을 만들어 볼 겁니다. 팔과 다리는 단순하긴 해서 빠르게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리 부분입니다. 발 부분도 제작을 해볼 건데 신발과 발이 구분이 되어야 해서 신발과 발을 색깔을 구분 지어줬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니카를 세워줄 베이스를 제작을 해볼 건데요. 베이스를 제작하는 이유는 제가 제작하고자 하는 니카의 포즈가 위 사진처럼 팔과 다리를 벌리고 뛰고 있는 장면이라서 이걸 표현하고자 베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베이스의 색은 밝은 회색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주면서 디테일들을 추가해 줍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넓은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이 거치 베이스는 건담 파라몰들을 세워둘 때 쓰는 베이스와 비슷한 구조로 제작했습니다. 이제 니카와 베이스를 결합해줄 축 부분을 띄워줍니다. 이제 완성된 파츠들을 결합시켜주면 레고로 만든 태양의 신 니카 완성입니다. 제가 만든 레고 니카는 원피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니카가 점프하고 있는 모습을 재현하고자 만든 작품이고 최대한 원작과 비슷하게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취하기 위해 필수인 베이스도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레고로 원피스 태양의 신 니카를 만들어 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신레고였습니다. 바이바이. 이번 시간에는 레고로 철연의 오펀스에 나오는 건담 발바토스를 레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건 발바토스의 헤드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비율을 생각해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만들어줬어요. 클립 부품을 사용해서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완성해줍니다. 그 다음 다리 부분과 허리 및 상체를 연결해줄 골반 부분을 제작을 해주겠습니다. 다리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은 불관절을 사용해주고 허리 부분은 작은 불관절과 큰 불관절 둘 다 사용해서 최대한 발바토스의 특이한 허리를 표현해줍니다. 이번엔 발바토스를 제작할 때 가장 애먹었던 몸통 부분입니다. 몸통 구조가 평소에 제작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깔끔하게 몸통 부분의 곡선이라든지 발바토스 특유의 허리 표현이라든지 꽤 깔끔하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장갑 부분은 노란색 브릭과 남색 슬로프 브릭을 사용해서 최대한 원작 발바토스의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완성했으면 가슴 장갑 앞부분의 문양 부분도 주황색 클리어 부품을 활용해서 표현해줍니다. 이제 가슴 장갑과 몸통 뼈대를 결합해준 뒤 허리 및 골반 부분까지도 합체해주면 몸통 완성입니다. 그
다음은 어깨 장갑 부분입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표현되게끔 브릭을 쌓아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곡선은 표현하지만 스터드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어깨 장갑을 만들어줍니다. 볼브릭도 결합해주고 박스를 쳐주면, 그 다음은 팔 부분입니다. 팔 부분은 너무 두껍지도 그렇다고 아예 얇지도 않게 팔 위쪽은 2스터드로 아래쪽은 1스터드지만 옆에 슬로프 브릭을 써서 좀 더 다듬어줍니다. 손가락은 바이오니클에서 주로 사용했던 브릭을 사용해서 손가락을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박스를 쳐주면, 그 다음 몸통 다음으로 제일 열심히 만든 다리 부분입니다. 먼저 디스크 관절 브릭을 토대로 뼈대를 만들어준 뒤 하단 부분에 기다란 플레이트를 붙여서 다리 부분을 연장해줍니다. 이렇게 무릎 부분 장갑도 최대한 원작과 비슷하게 튀어나오게 브릭을 쌓아서 표현해주고요. 뒷부분도 최대한 깔끔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역 슬로프 브릭을 사용해서 뒷부분도 깔끔하게 마감해줍니다. 다리를 타일 브릭으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무릎 부분에 좀 더 디테일을 챙겨주기 위해 슬로프 브릭과 기본 브릭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무릎 장갑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자잘한 디테일까지 표현해줍니다. 이번엔 발을 만들어줄 겁니다. 빨간색과 하얀색 브릭을 적절하게 조합했고 다리 부분과 연결할 뼈대 부분도 제작해주고 발 뒷부분까지 깔끔하게 브릭을 세워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금은 편집된 영상으로 보시니까 발 부분이 제작이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제 발 부분과 다리 부분을 결합해줍니다. 박수를 쳐주면 이번엔 발바토스의 스커트 부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먼저 옆부분 스커트를 만들어줍니다. 빨간색과 진회색 브릭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앞부분 스커트도 만들어줍니다. 앞부분 스커트는 최대한 곡선 라인이 건담 느낌이 나게 만들어 주었고요. 앞쪽을 만들었으니 뒷부분 스커트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몸통 뒷부분에 쓰일 백백도 진회색 슬로프 브릭과 기본 하얀색 브릭을 사용해서 스터드가 안 보이게끔 최대한 깔끔한 방식으로 빠르게 제작해주고요. 그 다음 발바토스의 메인 무기인 메이스도 최대한 깔끔하게 사면 브릭에 진회색 슬로프 브릭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준 뒤 십자 축 브릭을 사용해서 손잡이 부분을 연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위들을 결합해주면 레고로 만든 발바토스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모양새나 디테일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줬고요. 메인 베이스 색을 원작 발바토스와 똑같은 색상을 사용해서 원작 느낌이 최대한 살아있게끔 표현해 주었습니다. 무기도 생각보다 깔끔하지만 매우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먼저 무기를 베고 설명을 해볼게요. 헤드 부분은 전체적인 비율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초록색 눈 표현과 머리 하단에 빨간색 페이스 가드도 표현해줘서 디테일적인 표현을 매우 잘 잡은 걸 볼 수 있어요. 몸통 부분은 뼈대 자체가 새로운 방식의 뼈대를 사용해서 좀 어려웠지만 그만큼 전체적인 조형 부분에서 마음에 듭니다. 골반 쪽의 스커트 부분도 뭐라 설명하기엔 뭐가 없긴 한데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다리 라인이나 발 부분이 굉장히 조형이 잘 뽑힌 것 같아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레고 발바토스의 뒷부분을 보면 마감 처리에도 꽤 신경을 쓴 게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뒷대도 꽤 봐줄 만한 것 같아요. 대략적인 크기가 감이 안 오실까봐 일반적인 레고 미니 피규어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발바토스의 메인 무기인 메이스는 사면이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무기의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이렇게 오늘은 레고로 건담 발바토스를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창작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신내고였습니다. 바이바이. 지금부터 레고로 체인소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체인소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톱날 부분 먼저 표현해줍니다. 생각보다 불관절 연결 소리가 좋은 편이라 믿고 가시죠. 다 연결하고 아까 만들었던 부분과 결합해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만들어줄 건데 얼굴의 메인색을 빨간색으로 제작해줄 겁니다. 테크닉 브릭으로 연결해주고 옆에 스터드가 달린 브릭으로 옆에도 다른 브릭들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요. 추가로 브릭들로 부강을 해줍니다. 그 후에 빨간색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빨간색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체인소맨의 눈 부분도 검정색 라운드 타일로 표현해줍니다. 이빨 부분은 하얀색 풀브릭을 여러 개 꽂아서 만들어주고 아래 턱 부분을 연결해줄 관절도 제작해줍니다. 테크닉 부품으로 각종 디테일도 추가해줍니다. 아래 이빨 부분은 윗 이빨보다는 좀 작은 풀브릭을 사용해서 만들어줍니다. 박수를 쳐주고 마지막으로 체인소맨의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레고로 만든 체인소맨 완성입니다. 사실 체인소맨 완전체는 아니긴 하지만 헤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헤드 부분만 좀 크게 제작을 해봤고요. 세세한 디테일을 살펴보자면 주 무기인 전기톱 부분에 쌈을 한 뒤 피가 묻어있는 표현도 해주었고 이빨 부분도 풀브릭을 촘촘히 연결해서 체인소맨의 이빨 느낌이 나게 만들어줬어요. 눈 부분도 검정색 라운드 타일을 이용해서 모양을 최대한 표현해 주었고 뒷부분에는 깔끔하게 손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만든 대신 이 관절을 최대한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요. 아래에 베이스를 만들어서 좀 더 전시 효과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레고 체인소맨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창작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신내고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체인소맨을 재미있게 보는 신내고입니다. 오늘은 체인소맨에 나오는 귀여운 포치타를 레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셨겠죠? 아무튼 먼저 포치타의 작고 소중한 톱날 부분 먼저 만들어준 뒤 플레이트를 쌓아서 몸통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옆에 스터드가 4개가 들려있는 브릭을 차례차례 쌓아준 뒤 작고 소중한 톱날과 몸통을 합체시켜줍니다. 그 다음 스터드가 달린 브릭에 플레이트를 차례차례 쌓아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포치타는 주 메인색이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감 처리를 했을 때 안 보이는 부분은 아무 색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는 플레이트를 뭐야 이건? 어느 정도 쌓아줬으면 주황색 타일 브릭으로 마감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박스를 쳐주면 포치타의 머리 부분도 주황색 슬로프 브릭으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치타의 손잡이 부분도 만들어서 끼워줍니다.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슬로프와 타일로 마감해주고 아래 부분은 역 슬로프 브릭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발을 하나 만든 뒤 마법의 박수를 쳐주면 4개가 돼서 하나씩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포치타의 꼬리를 만들어주면 레고 체인소맨 포치타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치타의 귀여운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메인색은 주황색 그대로 가져가고 톱날 부분이나 손잡이 부분과 꼬리 겸 시동끈 부분도 표현해줬어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레고로 만든 체인소맨 포치타가 멋지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에 다음에 보고 싶은 창작을 남겨주세요. 이상 신내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내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고 1000개로 드래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레고 1000개를 쓰냐고요?
지금부터 증가한 구독자 수만큼 레고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영상을 일주일 전에 올렸었는데요. 8,556명에서 11월 16일인 현재 무려 9,502명의 구독자로 일주일간 946명의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바누리마이어 1000개의 브릭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브릭스 제한이 없다면 직접 맛보고 즐기며 창작을 해도 될 텐데 이번만큼은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베이스 색인 하얀색 남색을 정하고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줬습니다. 이 과정을 며칠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심하게 잘 설계했습니다. 다 디자인을 한 뒤 부품 수를 한번 확인해주면 예정대로 1000개 딱 맞네요. 그렇게 필요한 부품을 주문해준 뒤 A few moments later. 부품이 도착했으니 복원을 시작해줍니다. 먼저 발과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몇십 초 만에 보시겠지만 이거 다리 하나 복원하는데도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보시면서 고생했을 저를 위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박스를 쳐주면 네, 다리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스킵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드래곤의 골반 부분까지 만들어준 뒤 드래곤에게 없으면 섭섭한 꼬리도 야무지게 만들어줍니다. 드래곤은 크기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몸통 뼈대를 좀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멋지게, 야무지게 만들어줍니다. 할 말 없어서 그러냐고요? 놀랍게도 맞습니다. 드래곤은 뒤태가 생명이기 때문에 뒷모습도 최대한 멋지게 마감해줍니다. 마치 저처럼요. 죄송합니다. 이제 어깨를 작업해줄 건데 어깨는 심플하지만 가동률은 최대한 좋게 만들어줍니다. 팔과 손도 최대한 드래곤 느낌이 나게 작업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드래곤의 날개를 만들어줄 건데 배트맨에 쓰였던 날개 통브릭을 여러 개 연결해줘서 최대한 날개 느낌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몸통을 타일과 슬로프 브릭으로 마감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드래곤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몸통과 머리를 연결해주면 레고 1000개로 만든 레고 드래곤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흰색과 남색을 사용해줬고 드래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빨간색 뿔브릭을 사용해서 눈을 표현해줬어요. 이 부분도 가동이 됩니다. 발과 다리는 무거운 상체를 지탱할 수 있게 이중 관절로 좀 더 튼튼하게 해주었고 웬만한 관절들은 볼관절을 사용해서 상하좌우 최대한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 부분도 관절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레고 브릭 1000개로 드래곤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열심히 만들었으니 여러분들의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고 싶은 레고 창작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상 신레고였습니다.